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읽어라. 오늘의 시간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 때 어디 가세요? 연휴 때 저는 아마 서울에 있을 거예요, 계속. 서울에 예,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뭐 미국장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예, 미국장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미국장이 이제 3거래일이나 지속이 되는데 그다음에 그렇죠. 바로 FOMC 마지막 날이 딱 연휴 전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요일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제 미장을 볼 텐데 예. 장중에 변동성 미장이 엄청 나겠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추석을 제대로 이제 못 즐기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좀 쉴 때는 쉬시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쉴 사실 때는 이제 모든 걸 놔라.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 주말에도 그 제대로 이제 주말에 못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결국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네. 사실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항상 뭐 주식 생각한다고 주식이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본다고 오르지 않고 맞습니다. 또 안 본다고 해서 내리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쉴 땐 쉬시고요. 저희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야무지게 3일 동안의 움직임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의 립서비스 이제 미장은 어제 밤사이도 올랐는데 반도체 국내에는 이게 약발이 하루밖에 안 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증시하고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면 전 두 가지 정도를 꼽겠는데 네. 하나는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순히 반도체 주식이 아니고 네. 우리 증시의 움직임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이제 오늘은 좀 그에 따른 어떤 경계 매물 또는 이제 어떤 그 위험 회피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 대장주 쪽의 어떤 그 흐름을 조금은 이제 하루에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그랬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부정적인 어떤 심리들을 다시 좀 이제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템포보다는 조금 이제 좀 늦춰질 거라는 이런 부분들,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은 이제 지금 제동을 거는 네.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종이 어제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어제도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런 하루 종일 제가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못 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확실히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거는 뭐 과거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60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그 60개월 월봉을 하회했던 구간이 보통 반도체 업종 전체의 어떤 그 업황도 안 좋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이러한 구간에서 60개월 월봉을 하회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가격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분명히 가격 메리트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좀 그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뭐 저점에서의 매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이번에도 삼성전자 저점에 잘 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점에서 했던 분할 매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단기적인 랠리가 엄청나게 펼쳐지다가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좀 힘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다시 조금 쉬었던 밸류업이 올라오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삼성전자 반도체 이차전지가 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차전지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 중에 가장 또 큰 그 이유를 하나 꼽자면은 역시 이제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어떤 그 TV 토론에서의 어떤 해리스 우세라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로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 그 뭐 이차전지 또 이제 전기차 뭐 태양광 수소 풍력 이런 쪽의 강세들이 좀 시현이 됐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차전지에도 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조금 선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인식이라는 그런 그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던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뭐 이차전지 업종이 계속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 업종이 그동안 조금 바닥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낙폭과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뭐 이번에 이제 그 TV 토론을 두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선까지 이제 50일 남았거든요. 네. 또 이제 50일 동안 또 두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런 또 이런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몇 차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별로 차이가 없는 뭐 바이오라든가 뭐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투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올랐던 게 이런 미국 대선 두 후보 간의 영향도 있지만 테슬라의 영향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의 영향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한 테마도 움직였었는데 2차 전지 안에서는 이제 ESS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ESS 공부를 좀 해보니까 중국이 제일 맞아요. 비중이 크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26년이 지나서야 좀 제대로 돈 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 ESS에 대한 부각이 좀 있었다라는 거는 단발적인 걸까요? 사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좀 앞서가죠. 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후에 이제 좀 뭔가 본격화가 되는 그런 국면인데 다만 이제 항상 이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결국 ESS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그 재생에너지에 가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그 해리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지가 높아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흐름과 저는 좀 동조화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가 좀 어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선 역시 향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 이런 측면은 분명히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장 이제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 밸류 관련한 수혜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주가가 1.5% 강세고요.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등의 금융주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사실 최근에 금융주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금융주도 주춤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뭐 대출 관련해서 뭐 설왕설래 얘기도 많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승이 나타나는 거는 가장 큰 배경이 뭘까요? 사실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금융주의 하락을 촉발시킨 가장 큰 어떤 그런 재료는 역시 JP모건의 이익 가이던스 하향이라든가 또 이제 그 뭐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은행 업종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좀 나타났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연결됐는데 결국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어떤 은행주들은 최근에 약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가 될 텐데 하락기인데 그러면 이제 마진 훼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이제 어떤 그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이제 뭐 비이자 이익이라든가 또 이제 그 금리 하락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그 이익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은행주들의 실적이 크게 좀 훼손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건 밸류업 관련돼서 결국 이제 이번 달 말에 아마도 이제 밸류업 지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결국 여기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금융주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금융지주사들을 비롯해서 뭐 보험주라든가 이런 쪽이 편입이 될 것이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금융주들도 많이 오르지만 지주사들도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LG라든가 이런 종목들 결국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이전부터 이제 그 9월에는 이런 그 밸류업 이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작용을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과 지금 맥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배당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죠. 그렇죠.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항상 배당주들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결국 배당은 12월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주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배당주의 주가가 겨울까지 그렇죠. 좀 우상향을 보일 것을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군요. 오히려 이제 지금 미리 사신 분들은 또 거기서 차익 실현의 어떤 기회도 작용할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이런 그 금융주들의 움직임 최근에 또 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또 한 번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주 안에서 우리 팀장님은 네.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는 혹시 탑픽이 있으실까요? 지금 고루고루 다 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한 차례 크게 올랐었고 네.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좋은 시점까지 왔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보험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험. 상대적으로 보험주들이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들은 이런 밸류과 관련돼 있는 그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들도 이제 아마 이런 계획들을 발표할 거예요. 뭐 주주 그 친화적인 어떤 뭐 배당 그 증액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자사주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금융주사 그 여기 덧붙여서 보험주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금융주 안에서는 오히려 덜 오른 그런 보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에 좀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는 화장품주, 이제 오늘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전일까지의 상승을 좀 뒤로하고 주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한 최근의 수급 중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네. 있나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한 선조정을 받았죠.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의 등이 없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조금 이 주가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2분기 실적이 좀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시장의 기대치를 좀 이제 하회하면서 결국 이게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업종 전반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확대가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종목들은 좀 저평가 구간까지 진입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사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최근의 어떤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실적에 대한 우려는 8월 그 수출액이 나오면서 조금은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월 수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그 지금 화장품 업종을 보면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의 어떤 그런 화장품 업종과는 좀 다른 측면은 역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수출과 관련돼서 기존의 뭐 중국 시장, 중화권 시장이 중심이 됐다면은 이제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출 구도가 전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경기 둔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사람들의 심리가 이 저가의 소비에 좀 만족을 하는 심리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어떤 업종의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분기가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가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소비 시즌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항상 네. 이런 소비 시즌에 화장품 업종이 그 소비 구매액 상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화장품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우리가 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뭐 ODM, OEM 네. 업체도 있고 화장품 안에서도 중소형 브랜드가 있고 또 이제 대형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중에서 매력도를 따지자면 사실 주가는 대형 관련한 기업들이 좀 덜 갔죠. 예. 올라갔는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십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OEM, ODM 업체는 꾸준해요. 꾸준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또 이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ODM 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뭐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확장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순서를 놓자면은 OEM, ODM 업체가 가장 좀 그 일등. 유망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한 종목들이 어쨌든 뭐 꾸준하게 아시죠? 올라갔어도 그래도 매력적이고 이번에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한콜마라든가 네. 역시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 이제 그 실적 전망치에 또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OEM, ODM 업체들을 조금 첫 손에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OEM 그리고 ODM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추석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이게 팔고 가야 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추석 이후까지 본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조금 확장이 되다가 지금 다시 완화가 되고 있죠. 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요번에 이제 그 미국의 물가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빅테크들 뭐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다시 $120까지 왔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시장이 다시금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또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여기선 저는 지수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크게 보면 2,500에서 2,700의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박스권이 쉽게 돌파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지금은 다시 한번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결국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수 플레이를 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죠. 뭐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라든가 또 이제 금리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이제 그 IT 기업들의 어떤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지금은 철저하게 조금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밸류업 또 뭐 바이오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저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어떤 조금은 짧은 이런 시장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둔 시장은 속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추석 기후가 지나면 또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서고 나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과연 또 9월 시장 우리가 9월 초에 겪었던 그런 변동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응 전략 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을 읽어라 이 시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석 특집 또 판을 읽어라 시리즈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잘 챙겨보시려면 저희 특집 프로그램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7% 강세 그리고 코스닥은 0.3%대 약세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을 읽어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옵니다.